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4장을 끝냈죠. 24장에서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양성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양성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성을 배우기 전과 배운 후의 내용을 완전 코드가 달라짐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은 특정 기능을 우리가 그죠? 선언 부분과 구현 부분으로 우리가 분리하고 난 다음에 그 구현 부분을 구현 클래스죠. 그죠? 구현 클래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거기를 우리가 플러그, 단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꼽는 형태로, 그죠? 필요한 거를, 요소를 연결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이 바로 다양성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아쉽게도 다양성이라는 기능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은 하지 않죠. 지원은 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난 예제에서 봤듯이, 다양성은 우리가 마치 뭡니까?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선언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각각의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메서드명을 적고, 그리고 콜론이라는 걸 적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언부를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고, 아울러 기능, 구현 부분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클래스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구현 클래스에서는 그 내용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성에서, 그리고 뭐 데이터 타입의 관계도 살펴봤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구현까지도 해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반복과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객체지향 개념에서 다양성을 몰라서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익히시고 넘어오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면접관 질문의 단골 질문이고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에서 서술형이나 아니면 코드 내놓고 거기에다가 다양성 코드 적으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익혀 두시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자, 이제는 25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은 합성이라는 건데요. 컴포지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요. 합성은 잠깐 우리가 다양성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자 이거죠. 그래서 25장에서는 합성을 다루게 되면, 이 합성을 배우시고 나오게 되면, 이제 비로소 어떤 것을 상속을 해야 될 건가, 어떤 거는 합성을 해야 될 건가, 이게 구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합성에 대한 개념도 이제 확실하게 아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합성에 대한 예제, 그래서 합성을 이용한 코드, 또는 합성을 이용하지 않고 상속을 이용한 코드,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합성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울러 이제 합성이라는 거는 참고로 얘기해서 자바 일반 OOP 언어에는 합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객체지향 개념에서 이 합성이라는 부분만 배우면 이제 객체지향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다. 일단 자바스크립트에서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일반 OOP 언어에서는 인터페이스도 있고 추상 클래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습을 못 해봤잖아요. 그 개념만 공부했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튼 뭐 일반 OOP 언어에 비해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OOP 언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개념을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
그리고 다양성 흉내 내는 거, 그리고 합성, 뭐 요 정도가 이제 객체지향 개념의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합성을 배우고 이제 객체지향 개념은 거의 다 익히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떠한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종합 미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롤링 배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클래스 단위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 거고요. 뭐 또 뭐 함수를 써서 한번 더 해볼 거고, 그리고 또 다양성을 적용한 코드도 만들어 볼 거고, 합성을 이용한 코드도 만들어 볼 거고, 상속을 이용한 코드를 만들어 볼 거고 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코드를 치는 그러한 비교를 해가면서 그러한 장도 한번 제가 다음 26장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27장에서는 이제 실무에서 쓰는 것들을 위주로 제가 강의를 쭉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됐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죠?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자, 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이란 이래 나옵니다. 그죠? 합성, 컴포지션입니다. 그죠? 합성이란 단어에서도 합성이라는 거는 합치다라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합하는 성질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성이란 단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필요한 기능을,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하죠. 직접 구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 지가 구현하지 않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기능을 직접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객체, 뭐 인스턴스가 되겠죠. 와 연결, 이게 바로 합성이에요. 연결해서 그 기능, 나는 구현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남이 만들어 놨어. 그래서 어이 좀 쓰자 니꺼. 그래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합성해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합성이라고 칭한다,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때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객체, 인스턴스와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객체와 기능을 사용하는 객체 간의 관계를 우리는 뭡니까? 합성 관계다. 우리는 상속 관계도 있었고, 뭐 다형성 관계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구형 관계도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 관계다라고 칭을 합니다. 알겠죠? 기능을, 잠깐만, 이 말이 맞나요? 이때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객체, 맞고요. 그리고 기능을 사용하는 객체와 기능을 사용하는 객체 간에, 이게 제가 말이 이게 중복됐네요. 잠깐 고칠게요. 예. 객체와 기능을 사용하는 객체와 객체와 구현하고 있는 객체와 기능을 사용하는 객체와, 그죠? 객체와의 관계,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제가 이런 실수를 또 했네요.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합성 관계라고 칭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합성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내가 만들지 않아요. 내가 만들지 하고 내가 구현하지 않았어. 남이 구현해놨어. 다른 쪽에서. 그러면 가서 좀 써도 이거 좀 쓰자. 빌리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빌려줘. 그래 빌려서 연결해가지고 그 기능을 사용하는 게 바로 합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쪽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구현 클래스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로 나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예제를 한번 보면 더욱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미지를 가로로 정렬하는 기능만을 가진 아주 심플한 갤러리를 만든다고 해보자. 이거 우리 이미 앞에서 다양성을 이용해서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하면 가로로 이 이미지가 쫙 나오게끔 만들어주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합성을 이용한 것과 이용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합성을 이용하지 않은 풀이를 한번 보죠. 생각을 해보면 합성을 이용하지 않은 풀이가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미지를
가로로 정렬 기능을 심플 갤러리 클래스 내부에 직접 구현하는 방법이다. 그죠? 맞잖아요. 지금 요렇게 이게 이미지 갤러리, 심플 이미지 갤러리의 프로토타입으로 선언되어 있고, 메서드 이름은 align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구현하는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심플 갤러리 클래스 내부에. 맞잖아요. 직접 구현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 메서드죠. 메서드를 정의해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인스턴스 생성해서. 자,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심플 갤러리의 생성자에다가 이미지 태그들을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 변수, 참조 변수에 있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리모컨처럼 align이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합성을 이용한 게 아니죠. 직접 여기에 클래스 내부에 들어가 있죠. 그죠? 클래스 내부에 들어가 있고 공유되는 프로토타입 메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 참조 변수로 이렇게 호출만 하면 끝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가로로 이미지를 정렬하는 기능이 심플 갤러리 클래스 내부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형태죠. 이거는 합성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때 메서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가 구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UML로 표현하면 이거는 단일한 클래스가 심플 갤러리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명은 심플 갤러리가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프로퍼티는 당연히 이미지를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images라는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했을 거고요. 프로퍼티를. 그죠? 그리고 여기는 생성자겠죠. 여기에 셀렉터가 들어올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align이라는 메서드가 이렇게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죠. 선언과 동시에 구현이 되어 있다. 그죠? 이게 바로 합성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해되죠? 예, 이건 별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합성을 이용한 풀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를 가로로 정렬하는 기능을 심플 갤러리 내부에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객체 H-alignable로 구현한 후 연결해서 즉 합성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한번 일단 보죠. 자, 리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죠. 리터럴 형태로 지금 H-align이라는 참조 변수, 그죠? 참조 변수 아니면 인스턴스 변수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양성을 이용한 거예요. 그죠? 맞나요? 다양성을 이용을 해서 구형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다양성을 흉내내서.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있어요. 리터럴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는 한 개의 인스턴스밖에 가지지를 못하죠. 맞나요? 그런데 심플 갤러리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이렇게 선언을 해 주고요. 그죠? 생성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이미지 객체들이 들어와서 jQuery 배열로 이제 객체 배열로 만들어져서 일로 넘어갈 겁니다. 그죠?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프로토타입 align이라고 이렇게 메서드를 칭해 놓고요. 여기에서 이용하는 걸 봐요. H-alignable 클래스 밑에 있는 align 메서드를 이제 여기서 호출을 하고 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원래 align은 앞에서 봤을 때는 내부의 합성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 코드가 여기 구현부 안으로 들어왔어야 됐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U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인스턴스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리터럴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나요? 그래서 H-alignable하고 align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this images라는 images의 배열 객체를 어디다가 던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로 정렬을 해주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놈이 바로 지금 구형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래스죠. 심플 갤러리가. 그죠? 지금 현재의 심플 갤러리는 가로 이미지 정렬 기능을 사용하는 객체가 됩니다. 그죠? 맞나요? 사용하는 객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놈은 이미 구현된 클래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로 이미지 정렬 기능을 구현한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한테 가서 야, 니 거 좀 쓰자. 이래서 써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심플 갤러리 내부에서는 이 메서드 얼라인 메서드 얼라인 메서드의 구현부에서는 뭐예요? 얼라인 메서드 내부에는 이미지를 가로로 정렬하는 구현 코드가 없죠. 없단 말이에요. 얘 거를 빌려 쓰는 거잖아.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한테. 그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합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구현하지 않았어. 근데 누가 이거 구현해놨어. 구현해놨으면 좀 빌려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빌려 쓰는 거예요. 문제될 거는 없죠. 그죠? 예. 이게 바로 합성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이미지 정렬 기능을 여기다가 align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심플 갤러리에 인스턴스를 생성했으니 이 align 메서드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호출이 되고 들어가 보니까 얘는 h-alignable의 align 얘죠. 얘를 이제 또 호출해 가지고 그 기능을 빌려와서 대신 이렇게 호출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바로 합성이라는 방법이죠. 합성.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이해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해가 안 되면 반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합성을 이용한 풀이를 우리가 바로 이처럼 특정 기능을 직접 구현하지 않고 기능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합성, 컴포지션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참고로 앞에 내용의 풀이, 내용을 그죠? UML로 표현하면 요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되어 있는 도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심플 갤러리, 자, 프로퍼티, 생성자, 그 다음에 align이라는 메서드 앞에서 보셨다시피 얘는 지가 직접 구현하지 않고 h-alignable이라는 클래스에 align이라는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능을 좀 쓸게 이렇게 하면서 이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UML로 나타내면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아하 이거는 합성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합성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됐나요? 예. 일단 합성에 대한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일단은 강의를 하나 끊으려고 하는데요. 합성 소개가 됐고 이제 합성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합성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이용한 것과 합성을 이용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을 코드로 우리가 직접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우리가 클래스 상속을 할 건가 합성을 쓸 건가 이거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아울러 어떤 걸 현업에서 많이 쓰는지도 알아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고 어떤 케이스에는 상속을 쓰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합성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일단은 합성에 대한 예제를 한번 쳐보고 나서 이제 넘어와서 이 장을 설명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앞뒤가 맞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리가 요 합성에 대한 이제 내용을
소개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요. 개념 이제 다 아시죠? 그죠? 이제 연결해서 이제 내가 직접 구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른 구현 클래스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직접 가져다가 쓰는 거. 그죠? 그게 바로 빌려 쓰는 거, 그게 바로 합성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거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요까지 하고 강의 하나 끊을게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 합성을 이용한 것과 이용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